우리가 유방암의 경우 연기암이 있죠. 제자리암. 그래서 내암종이라고 그러죠. 이게 상피내암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상피내암은 상피 내에만 암세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저층으로 아직 침입이 안 된 거예요. 딱 초기암이죠. 그러면 이 상피내암이 이제 유방뿐만 아니라 갑상선에도 상피내암이 처음에 만들어지고요. 자궁, 난소에도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거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유방은 뭐 아무래도 조직검사상으로 발견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초기 단계, 발병 단계에서 요오드요법으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요오드가 무엇이고 요오드로 예방 및 치료 가능한 여러 질병들을 보고, 그리고 또 요오드가 암 치료에 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또 암 예방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오드 하면은 뭐 일단 다 어느 정도는 알죠. 해초류에 많이 들어있죠. 우리가 많이 먹는 김미역, 다시마 이런 해초류에 많이 들어있고요. 대구, 명태, 정어리, 참치, 조개류.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해산물에는 요오드가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에 요오드가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천일염 5g이면 우리가 하루에 소금은 5g 이상 보통 이제 섭취하죠. 소금 5g이면 천일염 5g이면 거기에 요오드가 0.15mg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요오드 요구량이 0.15mg인데 그 이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천일염 5g만 먹어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오드는 섭취한다. 그리고 이제 요오드 하면은 우리가 갑상선을 생각하죠.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다.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요오드, 갑상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요오드가 부족해서 생기는 갑상선 질환은 바다가 없는 이런 내륙 지방에 사는 사람들, 몽고라든지 이런 뭐 대륙의 내륙 지방에 사는 히말라야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이 이제 요오드가 부족해서 생기는 갑상선 질환에 주로 걸린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오드는요, 갑상선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조직에 필요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요, 요오드를 함유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요오드가 필요한 건데, 그 중에서도 요오드가 많이 필요한 조직과 장기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신체 내분비선에 요오드가 많이 필요해요. 저장이 되고. 그런데 우리 몸에 이렇게 각 장기와 조직에 필요한 요오드는 부족하기 쉬워요. 의외로. 그래서 요오드 부하 검사를 해보면 미국인의 경우에는 95%, 한국인도 70%가 요오드 부족입니다. 특히 요즘에 나이가 젊은 세대, 10대나 20대 우리가 젊은 층을 보면은 거의 배달 음식을 많이 먹죠. 집에 음식 다 만들어놨는데 배달 음식 시켜서 먹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 요오드 이런 부족에 쉽게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환경오염이죠. 환경오염하면 이런 수은, 카드뮴, 나피스, 알루미늄 이런 중금속에 우리가 쉽게 이제 요즘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특히 환경오염 물질인 이제 프롬, 불소, 염화물 이런 거에 우리가 중독이 많이 돼 있어요. 화학 주기율표상에 보면 브롬, 불소, 염소, 요오드는 같은 할로겐족이에요. 같이 성질이 비슷합니다. 이 서로 비슷한 원소들을 서로 밀어내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할로겐족 원소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요오드 우리 몸에 수용체가 있어요. 요오드 수용체 서로 이제 여기 결합을 하려고 그래요. 환경 독소인 브롬, 불소가, 염소가 우리 요오드 수용체에 결합을 해버리면은 요오드가 결합을 못하는 거죠. 반대로 요오드가 우리 몸에 충분히 포화되어 있으면 다 이제 수용체에 붙어 있어요. 저장이 되어 있으면은 환경 독소가 들어와도 저장이 안 되는 겁니다. 다 배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소와 브롬이 이 환경 독소가 이제 어떤 우리 작용을 하는가 보면, 이 불소는 환경 독소의 체내에 축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효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단백질의 구조를 변형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단백질 구조가 변형되면요, 우리 몸의 면역계는 이것을 이제 이물질로 인지해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게 되죠. 이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고요. 뭐 루푸스, 또 갑상선에 생기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일으키는 뭐 그레이브스병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이런 하시모토병. 그런데 이 자가 면역 질환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치료가 잘 안 되죠. 만성화되고 이러한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요. 불온 환경 독소는 이 몸에 축적이 되면 유방암을 일으키는 또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럼 이 불소는 어디에 맞나요? 우리가 치약이나 또 음료의 충치 예방으로 과거에 많이 썼죠. 그리고 불음은 이제 베이커리 이제 제빵에도 쓰지만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방염제로 쓰는 거예요. 이 방염제 불음이 우리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죠. 자동차 시트에 방염제로 불음이 들어갑니다. 그럼 집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식사하고 나면 딱 앉으면 소파에 앉죠. 그리고 TV를 보죠. 소파에 또 밑에 바닥이 또 카페트까지 깔리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불음이 방염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컴퓨터를 켜면 컴퓨터가 또 방염제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음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우리가 환경 독소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더욱 요오드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환경 독소는 환경 독소대로 우리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오드가요, 이 요오드가 왜 우리 몸에 이렇게 필요한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요오드가 필요하고 요오드 없이 살 수 없는가? 이거는요, 요오드 기관, 요오드 장기인 이 갑상선이나 난소, 자궁, 전립선 등에서 이 요오드는 정상적인 조직의 형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오드가 부족하면요, 비정상 조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적으로 요오드를 섭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이제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낭종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암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오드로 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고 치료 가능한 질병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오드가 충분히 우리가 요오드가 섭취되면은요, 집중력이 향상이 돼요. 집중력이 향상이 되는데 그 소아들한테 흔히 걸리는 ADHD라는 게 있어요. 집중력이 결핍되고 과다 행동을 보이는데 웬만하면 가정집에 다 이런 애들 한두 명 있을 정도로 많이 흔해요. 뭐 정도 차이지. 이런데도 이제 예방 및 개선하는 효과가 있고요. 자가 면역 갑상선 질환, 그러니까 자가 면역 갑상선 질환, 기능 항진증을 일으키는 그레이브스병, 기능 저하증을 일으키는 하시모토병, 이런 자가 면역 갑상선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오드 장기인 유방에 이제 낭종이 생기고 유방 섬유선종, 또 유방암이 생기고 난소 질환, 난소 낭종, 난소암, 또 자궁 내막암, 자궁 근종, 다 비정상적인 반응이죠. 조직이 변형이 된 거죠. 그게 증식하는 거고, 이런 데 대한 예방 및 개선 효과가 있고요. 이 요오드는 항박테리아의 그 효과가 있습니다. 질염 예방하고 여러 가지 각종 그 감염에 대한 면역력을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일종의 아토피나 켈로이드, 피부에 생기는 거 있죠. 켈로이드 아시죠? 아토피 질환에 대한 개선 및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전립선 조직의 비정상적인 이제 비대, 전립선 암 이런 거에 대한 예방. 그리고요, 두통, 편두통, 그리고 근육 관절 질환이 있잖아요. 통증 예방하고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혈압, 당뇨 이런 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특별히 요오드 부족이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심화됐다, 이런 이제 연구도 있죠. 그리고 고지혈증, 동맥경화, 부정맥 여기에 예방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물질 대사가 떨어져요. 그러면 저체온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돼요. 동맥경화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부정맥도 또 증가하게 되고, 치질 예방 및 개선 효과 있고, 페로니에 병이 있는데 이 페로니에 병은 남자들의 생식기에 또 이 구조에 이상이 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또 예방 및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일반 질병 말고 요오드가 우리가 암 예방에 또 치료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요오드는요, 적절한 면역 기능을 위해서 필요하고 항박테리아 기능이 있고요, 항바이러스, 항암, 항기생충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오드는 갑상선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유지하는데 전체 우리 몸에 저장되는 전체 5%가 갑상선에 저장이 됩니다. 나머지 95%는요, 이제 나머지 다른 기관에 저장이 되는데 특별히 요오드가 많이 저장되는 기관이 있어요. 갑상선을 제외한 나머지 위방, 난소, 자궁, 전립선, 침샘, 또 위점막, 그리고 피부, 지방, 근육 등 우리 몸 전체에 다 저장이 됩니다. 많이 요구되는 장기에 요오드가 부족하면 질병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오드 요구량이 많은 장기, 갑상선, 유방, 난소, 자궁, 전립선 이런데, 또 위점막 이런데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암이 생길 수 있고요. 유방암, 난소암, 자궁 내막암, 전립선암, 위암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요오드의 이 부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에 또 갑상선 호르몬이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좀 꽤 있죠. 이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체내에서 요오드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요오드 부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 투여자는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유방암의 발생 가능성이 50% 더 많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 투여자는요, 요오드 부족 검사를 해서 반드시 요오드 투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작용 기전을 보면은요, 유방암의 경우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은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생성, 여성 호르몬 생성이 증가하고요. 유방에서는 에스트로겐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유방암 발생이 현저히 증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오드가 부족하면 요오드 보충이 필요하죠. 그리고 요오드의 항암 작용이 있는데 12.5mg 이상의 요오드를 섭취하면 요오드 락톤이라는 물질이 생깁니다. 그럼 12.5mg의 양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요오드의 하루 섭취량이 0.15mg이에요. 그러면 12.5mg면 거의 80배 내지 100배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의 양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델타 요오드 락톤이라는 항암물질이 생성이 되는데 갑상선의 세포 자멸을 유도해서 세포 분열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갑상선암을 예방 및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요오드를요, 암 치료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의사가 있죠. 거슨입니다. 닥터 거슨. 이 닥터 거슨이 이제 1940년, 50년대에 주로 암 치료를 했어요. 거슨요법에 다량의 고용량의 요오드를 투여를 해서, 거슨은 암에 대한 실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오드가 적으면 암세포가 더 빨리 성장하고, 많은 양의 요오드가 투여되면 암세포 성장이 중단되기 때문에 초기에 고용량의 요오드를 투여한다. 그래서 거슨요법은 6주 내지 12주간에 집중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는데 그때에 아주 고용량의 요오드가 투여됩니다. 근데 우리 거슨요법에서는요, 채소를 많이 쓰죠. 녹즙요법 시기에서 채소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채소에요, 티오시안산염이 있고요, 질산염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 이 물질이, 티오시안산염, 질산염은 할로겐적 원소와 비슷한 화학적 성질이 있어서 우리 몸의 요오드 수용체에 서로 경쟁적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오드 부족 악화의 원인이 되죠. 그러면 티오시안산염과 질산염이 우리 몸에 해로운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티오시안산염은요, 항염 작용이 있고 항박테리아 작용이 있고요. 질산염은 우리가 분자식이 NO3입니다. NO3. 여기에서 NO, 일산화질소를 여기서 생성이 돼요. 일산화질소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생성이 돼요, 우리 몸에서. 활발한 확장을 합니다. 최근에 호주에 있는 한 대학에서 한 5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라고요.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를 한 컵 이상 먹게 되면은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춘다.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질산염이 이렇게 이제 우리 몸에 이게 해로운 게 아니에요. 채소에 있는 질산염이 해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특히 혈관 건강을 위해서
NO3는 질산염인데 NO2가 있어요. 이게 아질산이에요. 아질산염. 그러면 이 아질산염은요, 햄, 소세지, 통조림 할 때 발색이나 방부제로 이렇게 첨가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몸에 2급 아민이 있어요. 2급 아민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젓갈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생선이 부패할 때 많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햄, 소세지에다가 만약에 젓갈류를 한꺼번에 먹었다 그러면 우리 위에서는요, 나이트로스 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생깁니다. 이게 간암의 중요한 원인이고요. 또 방광암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소 화합물 중에 질산염은 괜찮은데 아질산염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질산염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NO, 일산화질소, 혈관 확장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혼동을 해가지고 이걸 질산염도 해로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럼 이제 티오시안산염은 어디에 많은가? 이 채소류에 많은데 특별히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있잖아요. 좋은 채소잖아요. 여기에 많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더. 콩에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금치에 많이 들어있고. 질산염은 모든 채소류에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채소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요오드 보충이 필요합니다. 거선요법에서 이 채소류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죠. 그리고 고용량의 요오드를 투여하죠. 그리고 이 요오드 섭취 시에요, 요오드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습니다. 비타민 B2, 비타민 B3, 나이아신. 거선요법에서는 이제 요오드와 고용량의 또 이제 나이아신이 투여됩니다. 그리고 셀레늄 아연이 있어요. 이 셀레늄은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죠. 이 셀레늄이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고 요오드 대사에 필요한데, 셀레늄은 항산화 물질이고 면역력 유지에 필요하고요. 셀레늄이 부족하게 되면 암하는 분들은요, 갑상선, 위방, 난소, 자궁뿐만 아니라 폐암, 대장암, 직장암 이런데 예후가 나빠집니다. 그리고 관절염 발생도 많아지고요. 심장질환, 심근병증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셀레늄은 우리 아너분들은 기본적으로 복용을 하는 거고요. 또 질병이 없는 분들도 예방을 위해서 셀레늄은 기초적으로 이렇게 보충을 해주는 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오드를 적절하게 투여하면은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갑상선, 유방, 자궁, 난소에서 발생하는 초기 단계의 암이 암으로 성장하는 것을 요오드 요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연구가 있어요. 우리가 유방암의 경우 연기암이 있죠. 제자리암. 그래서 내암종이라고 그러죠. 이게 상피내암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상피내암은 상피 내에만 암세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저층으로 아직 침입이 안 된 거예요. 딱 초기암이죠. 그러면 이 상피내암이 이제 유방뿐만 아니라 갑상선에도 상피내암이 처음에 만들어지고요. 자궁, 난소에도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거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잖아요. 유방은 아무래도 조직검사상으로 발견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초기 단계, 발병 단계에서 요오드 요법으로 되돌릴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유방암에 대한 요오드 작용을 보면 환경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유사 화합물로부터 유방 보호하고,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생성이 많아진다 그랬죠. 과다 활성화된 난소의 에스트로겐 생성 막아주고 암세포의 자멸을 유도하는 그런 항암 효과가 있으니까 유방암에 이런 요오드의 이런 유익한 이런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오드를 투여하기 위해서는요, 요오드 부하 검사를 합니다. 24시간 소변 요오드 불음불소 검사입니다. 이 검사하는 거는 요령은요, 아침 첫 소변을 받아서 버리고요. 그리고 요오드 50mg을 물 한 잔으로 섭취해서 24시간 소변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첫 소변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24시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오드 배출이 90% 이하면은 요오드 결핍이에요. 우리 몸에 요오드가 결핍되면은 요오드가 딱 들어오잖아요. 다 이걸 취해버려요. 그러니까 나가는 게 별로 없어요. 조금 나가는 사람은 요오드 결핍인 거예요. 많이 나가면 90% 이상이면 요오드가 충분한 거고, 그래서 요오드 배출량을 봐서 이제 요오드 투여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는 분들 중에 몸이 막 붓고 막 수분이 정체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갑상선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고 떨어지면은 우리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있죠. 이게 발전소인데 에너지 생산하는 곳이죠. 이게 에너지가 생성이 잘 안 되면은 신진세사가 떨어지고 만성 피로가 생길 수 있고, 또 비만도 동반하고
저체온 수분이 정체되는 이런 부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제 검사해서 요오드 부족이 확인되면 요오드 치료를 하잖아요. 개선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 환자들은요, 꼭 이런 요오드 장기에 생긴 암뿐만 아니라 요오드를 충분히 보충하게 되면 면역력이 증강이 돼요.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기초 체력을 보호합니다. 피곤함을 모른다고 그래요. 이제 피로함을 많이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이런 항암을 하거나 암을 이겨내는데 모든 종류의 암 환자분들도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해서 요오드 부족이 확인되면은 적절하게 요오드를 투여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